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오늘의 지식 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함께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식 퀸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식 퀸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1만 포인트 넘는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생기는 두 번째 기회는 위기에서 회복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추가적 상승장이다. 중국이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시기에 접어들 시점이 되면 유럽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을 것이고 신흥국도 바닥을 지나 회복기 초입에 들어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경제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신산업 버블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때는 미국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 기술 버블을 일으키는 시기가 될 것이다. 신기술 버블이 일어나면 자산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진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본격적인 부동산 버블기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1990년대 후반의 한국과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1997년 한국에서는 상업 영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투자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일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은 본격적으로 중후장대형 산업, IT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외환위기로 30대 그룹 중 절반이나 탈락했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채웠다. 주식시장은 75% 폭락한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천선을 회복했다. 부동산 시장도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다. 2020년 금융위기 이후의 중국이 이와 비슷할 것이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2021년에서 22년이 대폭락에서 회복하는 구간이 될 것이고 2023년에서 24년 무렵은 중국의 상하이 주식시장이 역사적 정고점인 6천선을 넘어서 8천에서 10,000포인트를 향해 달리는 시기가 될 수 있다. 필자가 이렇게 예측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먼저 1998년에서 99년 미국의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미국의 GDP는 9조 달러 부근이었다. 2015년 중국의 GDP는 10조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하이 주가지수는 2023년에서 24년경 중국의 GDP는 지금보다 몇 조 달러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GDP 규모만으로도 중국 상하이 지수는 8천에서 10,000포인트를 넘을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중국 정부가 취할 행동을 예측해보자. 중국 정부가 상업 영역의 부채 디레버리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구조조정을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끝낸 다음에 기업과 투자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경험한 후에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중국 정부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수시장을 확대할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중국이 내수시장을 빠르게 키우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손쉽게 내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효과를 키우는 달콤한 도구다. 중국 정부가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 것이다.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하지만 중국의 절대 인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이고 추가적으로 도시화 여력도 남아있으며 중후장대형 산업과 미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 또한 이 시기에 중국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착시 현상도 다시 발생할 것이다.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더라도 펀더멘털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발휘할 것이다. 2020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이 6%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투자 시장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의 주식시장 변화를 분석해보면 저성장 시기에 오히려 주식 가격은 더 많이 상승했다. 성장률 수치가 낮아져도 경제의 절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총 생산량 증가 규모가 매우 커진다. 또한 저성장기에 접어들면 상업 영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상위 기업들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위기를 거친 뒤에 부채를 축소하고 위기에 대한 학습 효과로 현금 보유를 늘리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률 저하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없는 안정기가 도래하면 기업의 주가는 이전보다 더 크게 오른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자본시장 개방과 확장으로 외국 자본의 유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한다. 이 모든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뒤에 한국 경제가 걸어왔던 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다면 부동산 시장은 이전 시기의 부동산 버블을 능가하는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본격적인 부동산 버블기가 외환위기라는 큰 충격을 겪고 난 후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대세 상승기는 다가오는 금융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기에 주식시장도 3배 상승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2009년, 2015년경에 중국의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났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부동산 구매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중국 상하이 지수를 비교해보면 많게는 3배까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든 요인을 종합해볼 때 2023년에서 24년 무렵 중국의 상하이 주식시장은 전 세계 경제의 호전과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역사적 정고점을 넘어서 8,000에서 10,000포인트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본격적인 부동산 버블기가 겹친다면 2024년 이후에 최대 15,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필자가 예측하는 중국 시장에서 생기는 두 번째 기회이다. 이 시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중국의 개별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시기에는 이미 기업의 구조 조정이 완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위험한 기업들은 대부분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 대상을 고르기 위한 개별 기업에 대한 연구는 필수다. 기업에 대해 연구할 여력이 없거나 개별 기업에 투자할 경우 얻게 될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면 된다.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3배수의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YINN 같은 종목을 보유하거나 미래산업에 연관된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 이 기회에 3배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10배까지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평균 3배에서 4배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